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오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월요병도 있긴 한데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좀 내가 제 기분이 좀 컴다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요일날도 집회를 갔었는데 여하튼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서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저희가 지켜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전 바로 본론 들어갔습니다.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전혜숙님이시라고, 사실은 지난주에 저한테 미수금하고 회계 비교를 했는데, 금액이 소소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질문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톡으로만 간략히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거를 여러분께 조금,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 이해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미수금 회계 비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분 질문하신 거를 영상 한번 꾸며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구독자들이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많이 홍보를 해주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시라는 분이 저한테 1000만 가자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1000만 가기 너무 어렵고 그래도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그분의 질문도 전기자동차 질문하셨는데 그거는 추후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아직 많이 활성화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페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 좀 사례를 좀 찾아본 다음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을 갔었는데요. 교육을 진행했을 때 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고유해서 사업자 번호로 바뀌었을 때 몇 가지 질문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 쪽 세무사님하고도 제가 좀 질문한 다음에 그 사례를 여러분께 좀 공유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여러분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해답을 못 구하지만 일반적으로 궁금할 만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이제 제가 그거를 그 당시에는 정확하지 못한데 바로 알려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쪽지나 댓글을 남겨드리는데 또 이분들 바빠서 잘 안 봐. 그래서 이제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긴 하는데 그분이 볼 때까지 이제 카페 한번 글을 올려보던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좀 우려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릴까 하는 게 있는데 경리라는 업무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마음이 두렵습니다.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로 인해서 모든 경리가 다 각각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물론 일 잘하는 경리분들도 있고 스킬이 유용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제가 무엇보다 경리의 본질은 배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품성의 덕목은 정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횡령의 가능성도 경리한테는 있잖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횡령 어떻게 하나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어차피 결제를 올려서 지출계를 하는데 근데 제가 주변에서 사례를 듣던가 몇 가지를 들어보면 어마무시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었나 봐요. 제가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전달해서 들어봤는데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있대요. 거의 미션 임파서블 수준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는 걸려요. 완벽한 범죄는 없어요. 자기가 계속 그거를 꾸준히 갖고 있어도 그거를 증거를 맞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나중에 걸렸을 때는 본인의 명예와 신뢰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너무 쉬운 거 아시죠? 그 인간관계를 쌓는 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온 진심을 전달해야 되는데 상대방하고 나하고 그 컨셉이 맞지 않아진다면 그 진심은 무너집니다. 그거는 한순간에 확 없어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하고 저하고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한다는 걸 알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끊어요. 굳이 제가 그 사람한테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들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줄 이유가 없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고 제 삶이 가볍지 않고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 설득해서 잘 해줘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에너지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언젠가 또 상처를 또 받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촉이 잘라버리는 게 낫다는 게 제 마인드거든요.
처음에는 그 학창 시절에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그 대다수 애들한테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여자 학생들의 그 로망이 있잖아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다. 내가 당당하고 뭔가 좀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들한테 좀 뭔가 휘둘리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게 훨씬 더 나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바는 좀 얘기하는 편이 낫다. 그리고 속을 끓이고 상대방에 맞추다 보면 상대방이 나한테 감정의 쓰레기를 던질 때가 있어요. 쟤는 내가 뭐래도 참아내. 쟤한테는 마음이 편해. 아유, 그냥 그 사람에 대해 험담 얘한테 얘기하면 속이 풀려. 근데 이게 심리학상 이게 뭐냐면 교수님이 얘기하긴 했는데 이게 공평하게 가면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좀 더 편한 사람이나 만만한 사람한테 그 감정의 그 쓰레기를 투여를 더 잘한단 말이죠. 나는 그 사람의 쓰레기를 받아내주는 존재가 되면 나는 도대체 내 몸에 있는 기가, 에너지가 다 쏟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는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히 그냥 앞에 구설수가 좀 많았죠? 이상한 내용들이. 여하튼, 제가 오늘은 누군가로 인해서 좀 이렇게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또 한번 그 사람의 기대한 걸 너무 높게 봤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을 더 하기 쉽죠. 근데 기대치가 낮으면 실망은 덜해요. 저희 신랑이 와서 강아지를 데려가네요. 여보 문 좀 닫아줘. 여하튼 오늘은 좀 이렇게 제가 좀 감정적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오늘은 좀 그렇네요. 어쨌든 질문 받은 거는 몇 가지를 오늘 그냥 미친 듯이 한번 올려보랍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혼돈이 올 때는 내가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거에 그냥 집중하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운동하던가. 근데 오늘 운동할 기분은 진짜 아닌 거예요. 뭐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그럴 기분이 아니어서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미수관리비 맞추기, 미수금 회계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제일 포인트 하나 뭐냐면 요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가 순서에 펜으로 바꾸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미수금 회계 비교를 하는 게 이거 포인트는 어디냐면 저한테 질문한 전혜숙님이 이것까진 맞았어요. 그 부가 확정적표 있죠. 월말 여기 있는 확정점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마감점표 냈는데 제가 흐름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무슨 내용인지 초보분들은 보다가 또 이게 뭐 갑자기 뭔가 쌩 넘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했을까봐 여기서 여기까지는 부가 기초 단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부가라는 거는 한 달치 모든 비용을 합산한 다음에 이걸 세대에 뿜빠이하죠. 이게 중요해요. 세대에 뿜빠이하는 기준은 평형별로 있고요. 평형 즉 면적별 제곱미터당 면적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각각 세대에 별도로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개개인에 대한 그 사용료 그 전기료죠. 사용료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야지 얘를 분만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까지는 준비 단계고요. 비용을 짓게 하는. 그리고 부가 기초자금은 기간을 실제 입력하죠. 1월 1일부터 뭐 1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얘는 뭐 수납하고 관계된 거니까 얘는 패스. 그 다음에 그렇다고 이거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지금 설명해서 패스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성명세서 이런 거 다 하시고 이제 마감이란 거는 월 마감점표 하기 전에 얘는 월 마감이 아니라 잠깐만요. 월 발생 점표. 이게 월 발생, 월 말마다, 월 말일마다 발생해야 될 점표예요. 미수금, 그죠? 선지급금, 선급비용. 선지급금은 기업이니까. 미수, 그 다음에 가수금. 이런 거 좀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요거는 월 말마다 발생하는 건 요거거든요. 선급비용, 미지급금, 충당금, 각종 충당금,
주민부담금, 그 다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글씨가 좀 안 좋죠? 상급비용, 미지급금, 충당금, 주민부담금, 감가상각비. 그 밖에 집어넣을 거 있으면 놓치지 않고 하셔야 돼요. 그게 또 가수금이라던가, 입주민한테 돈을 더 받은 거라던가, 아니면 아직 못 받은 미수금 받아야 될 걸 못 받았으면 전화하시고. 근데 가수금하고 미수금은 실제 부가하고 크게 토탈 금액이 좀 틀어질 뿐이지, 가수금은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미수금 할 때 얘가 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비 부가처리, 중간전성하기, 전수세대 고지 확인. 근데 요거죠? 부가 마감하고 확정전표 입력할 때 그 전해숙님이 여기서 에러가 난 거예요. 요 부분이 2단계에서 잘못되셨어요. 여기까진 맞았어요. 월 말까지. 자, 그러면 저희 아파트 사례를 할게요. 제가 보면 미수금 회계비교 들어가면 저는 이게 딱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금액이 그대로 이제 미수관리비 들어오는 건 요거 포인트를 보시면 제가 전산을 마감하잖아요. 9월 20일쯤 항상 전산을 마감을 해요. 부가 마감을 하면 마감하는 순간 회계 전표는 발생하지 않지만 마감해서 저장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확 들어가요. 각 세대별로 금액이 생성하고 각 세대 101동 101호부터 뭐 107동 뭐 1503호까지 각 세대별로 이 부가 마감한 순간 모든 부가 미수금이 다 각각 세대별로 발생이 돼요. 전산이 쫙 얘가 뿌려지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뭐 해야 돼? 이 날에 맞춰서 전산 마감한 날짜로 전표를 넣어줘야 돼요. 이게 확정전표예요. 확정전표. 이게 맞아 떨어지면 화면이 하얘요. 근데 얘가 맞아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가 핑크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러면 교육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교육용 8월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볼까요? 그 당원 발생 금액, 얘가 발생 금액이 미부가 관리비겠죠. 얘는 미부가 관리비는 비용의 발생을 다 집계를 했는데 아직 부과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아직 부과하지 않은 관리비, 미부가 관리비고, 얘는 아직 부과 확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발생 금액만 집계했다는 얘기예요. 비용에 발생된 금액만 집계. 그게 합이 이거예요. 74, 314, 620이 되겠죠. 이거 이게 바로 뭐가 돼요? 관리 수익이 되겠죠. 여기다 써야겠다. 관리 수익이 되고, 얘는 G입니다. 74, 314, 620 이게 말일이에요. 말일. 그러니까 8일이니까 8월이니까 8월 31일자 전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근데 보세요. 이게 부가 차익이 생겨요. 이거는 뭐냐면 부가 명세서에 있는 발생 금액과 부가 금액과 부가 차익이죠. 근데 우린 이걸 보고 그 다음 8월 20일쯤이라 합시다. 20일쯤에서 얘는 미부가 관리비는 상시 계정이 아니라 임시 계정이죠. 비용에 대해서 부과하기 전까지 한 거니까 얘는 사라지고, 얘는 임시 계정 비용은 74, 314, 620이 짓게 됐는데, 우리가 이거를 봐봐요. 세대별로 부과를 하다 보면 480원 차익도 나고 60도 나고 500도 나요. 그죠? 얘는 83. 이런 식으로 얘를 다 합치면 요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면적별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99.9라는 전체 평형을 갖고 있는데 세대가 1000만원? 아니라 뭐 이렇게 예를 들까요? 뭐 예를 들어서 청소비가 너무 작다. 한 4가요? 400? 이것도 너무 작은데? 어쨌든 청소비가 400만원에 대해서 99.9 평형이 있어요. 이제 1제곱미터당 단가를 구하려면 얘를 나누죠. 그러면 1제곱미터당 단가가 나오죠? 그 단가를 가지고 각 세대 배분을 해요. 여기는 32점 뭐 몇 평?
그래서 이제 이 단가, 요 X라 할게요. X 곱하기 32 하면은 그 세대 부가 금액이에요. 이런 식으로 짠짠이 하다 보면 이 금액이 어떻게 해요? 원 단위가 생겨요. 원 단위는 뭐예요? 2원, 3원, 4원. 이거, 당신 관리비가 15만 6,463원입니다. 그럼 3원 뭐야? 내기도 그렇고, 돈 받기도 그렇고 되게, 3원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금액들은 원 단위 절상, 절하, 이런 걸로 인해서 금액을 맞춰주는 거예요. 0 단위로. 이해 가시죠? 그러다 보니 생기는 게 이건데 실제로 얘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상상하죠. 미부가 관리비 없어지고 그럼 얘는 입주민들 받을 미수 아직 받지 않는 관리비고 그죠? 그러면 74, 317, 117로 하고 여기는 관리 수익이 나죠. 아 부가 차익이죠. 지금 밖에서 너무 시끄럽게 해갖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딸내미가 왔어요 학원에서. 2497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캡처한 게 있는데 자, 볼게요. 그러니까 화면을 좀 놓고 가겠네요. 이거는 제가 딱 맞춰갖고 절상 차익이 안 났어요. 아, 근데 설명하려면 얘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임시로 넣을까요? 자, 볼게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7431717, 74317-200이죠. 자, 보면, 원래 여기 숫자가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제가 캡처하다가 잘못됐나봐요. 그냥 그 화면을 보여드릴까요? 8, 그게 낫겠어요. 이게 관리비 조회. 8월분 보면 돼요. 조회. 보면 여기 83원이 마이너스 있죠? 요걸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너무 지저분한가? 지우고, 여기는 냅둘게요. 74, 아이고, 이거. 74317-117. 그 다음에 74317-200. 이거 뭐냐면 부가에 항목하는 개는 아까 그 미수관리비 74317-117하고 같아요. 그죠? 근데 실제 부과하는 거는 74, 얘가 아니고 전산상으로 실제 부과하는 건 요거 금액이라는 거야. 74, 317, 200으로 부과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미수관리비 117인데 제가 아까 원단위 절상으로 원단위로는 부과 금액을 뽑아주지 않죠. 세대 고지서에 투여가 안 되잖아요. 전산상으로 미수관리비는 이렇게 됐는데 왜냐면 우리가 수기로 그 원단위를 바꿀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고지서에는 원 단위로 안 하고 10원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고지서 전체 금액을 합하면 74317-200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83원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실제는 이만큼을 부과할 건데 네가 지금 부과한 금액은 이거다? 그래서 83원이 모질라라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부가 차이가 어떻게 83원을 더해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야지 얘가 미수금 회계비율과 맞아요. 얘가 틀리면 미수금 회계비율 맨 처음 했던 화면에서 핑크가 쫙쫙쫙쫙 떠요.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83이 아니고 플러스면 걔는 빼주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다시 맨 처음 화면을 가서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여기 전혜숙님의 질문에 대한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한 분이신데 부가 명세서를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엑셀을 좀 아시는 분이면 그 함수를 보면서 찾아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올려달라 했는데 솔직히 제 기본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활 열어보고 함수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회사에서 함수 엑셀을 다 썼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거지. 근데 초보분들께서는 엑셀을 안 달았으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다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명세서 작성하는 거를
샘플 하나만 갖고 설명해 드릴게요. 뭐 폼이 약간 조금씩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안녕.